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해주 근방에 있는 수산물 같은 거 많이 수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행 수요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유럽이 그래서 이제 과연 여행 수요를 되찾을 것인가? 이제 이것이 이제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아예 이제 이런 팬데믹, 엔데믹 아예 싫어서 아예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로 아예 이주해버리는 유럽인들도 꽤 많다고 하죠. 진짜요? 네. 오, 황당하네 그것도. 새로운 어떤 그런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베트남이에요. 예. 베트남이 사실은 그 현 베트남 집권 세력이 지금 많이 오판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 그래서 원래는 이럴 때일수록 한국한테 잘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 필요 없다, 일본 관광객 받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배짱을 부리는 바람에 이 원래는 돌아와야 될 강력한 원래 베트남이 한국 관광객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떠냐면 한국하고 우리나라랑 그 비행기편이 가장 많은 도시가 다낭이에요, 다낭. 예. 다낭하고 한국 사이 비행편이 가장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그 항공이 원래는 북부, 그러니까 남부 호치민, 예. 예, 그다음에 북부에 하노이, 예. 그 원래 두 도시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두 도시는 이미 많이 발전을 했고 예. 거기다 새로 공장 지으면 좀 문제가 있어서 예. 어떻게 했냐면 딱 중간지대인 다낭에 한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예. 삼성전자도 이제 거기 진출했었던 거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기한 것처럼 이 다낭시가 처음에는 이제 뭐 아무도 없었거든요. 다낭은 항구 도시를, 그러니까 중간쯤에 있는 항구 도시일 뿐이에요, 사실. 그런데 거기다 엄청난 특혜를 주겠다 그래서 외국 기업을 유치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 외국 기업이 봉인 거지, 이제. 그 각종 돈을 내라고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지금 공장을 인도로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다낭으로 일단 왔다가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다낭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북쪽도 남쪽도 다 다낭으로 뭐 관광 같은 거 오는 거예요. 관광 이제 발전하니까. 아, 그 신기하네 그거. 그래 재미난 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베트남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이게 보니까 새로운 시대에 안 맞는 지금 정책을 펴는 게 맞다. 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예전부터 많은 부분에서 베트남한테 많은 도움을 줬는데 도움도 주고 실렸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이 이 베트남이 진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려 1300년 동안 중국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리고 다시 얼마 있다가 프랑스 식민지로 300년 이것만 야 근데 이게 이러면서 이 국민성이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잘 일깨워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저는 이제 그 북부 하노이가 아니라 남부 호치민으로 다녀왔어요. 예. 근데 이제 호치민 공항으로 직항하는 비행기가 있고 다낭을 거쳐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예. 그 호치민으로 직행하는 비행기 값이 80만 원이에요. 근데 다낭을 거쳐가는 비행기 값이 40만 원이에요. 왜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낭이랑 서울 사이에는 비행기가 많다고. 아 그래서 수요 그러니까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그 로컬 비행기 하노이 호치민에서 다낭까지 가는 로컬 불과 뭐 1시간 조금 넘는 1시간 10분이면 가니까 이제 그것만 딱 타고 가면 그다음부터 비행편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싼 거예요, 비행값이.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 정도로 다낭이 교통의 묘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막 그 대부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물류가 어디에 집중돼 있냐면 밑에 있는 상하이에 집중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트남은 놀랍게도 다낭에 다 집중돼 있는 거예요. 물류가? 수출 물류가. 예. 그러니까 이게 관광 산업이라는 게 결국 이런 데에 이제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다낭에다가 이제 관광 특구를 만들고 원래 다 해서 막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했는데 이 사람도 관광 특구를 마련해놨으면 양심적으로 해야 돼요. 거기서 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쫙 퍼지니까 원래는 이제 얘기가 뭐냐면 한국인들을 등쳐먹고 한국인들이 떠나면 딴 나라 사람도 등쳐먹고 오는 대로 등쳐먹자라는 거였는데
한국인들이 아다시피 IT가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등쳐 바가지 쓴 거 갖다가 전 세계에다 다 알린 거예요. 안 와? 아,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팬데믹을 준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성경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 베트콩의 나라가 베트콩 같은 상태에서 당했다. 베트콩한테다가 미국의 입장을 네. 좀 체험한 건 아닌가. 네. 이런 식으로 듣지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관광 수요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많이 간대요. 네. 근데 지금 네. 사람들이 말이 지금 예상한 게 이번에 관광수요가 폭발할 때 한국에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밀려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그쵸, 그쵸. 얘기가 네. 뭐 말도 못하게 특히 네. 최근에 그러니까 이 한류가 폭발했는데 네. 정작 한류는 폭발했는데 한국으로 못 와가지고 네. 안 당한 사람들이 뭐 세계적으로 많다. 네, 특히 일본은 맞습니다. 뭐 말도 못하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도 이제 뭐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대사관에 네. 몇 킬로 줄이 서가지고 그 비자 받으려고. 예. 나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또 일본 방송국들이 하나같이 황당해서 다 막 대서특기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왜 이거를 왜 방송국에서 떠드냐 쪽팔리게. 일단은 그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예. 그 전 세계적으로 아직 엔데믹을 본격적으로 선언한 나라가 없어요. 아 그렇죠. 예. 진짜로 이제 우리나라도 아직 이제 뭐 하루에 뭐 몇천 명씩 나오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한국은 6월을 기점으로 사실 엔데믹을 비공식적이지만 선언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을 갖다가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사람들이 실외로 나갈 때 마스크를 써요. 쓰던 버릇이 있어서. 심지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얼굴 속옷이다. 페이스 언더웨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사람 이상하게. 맨 얼굴을 다 보이고 다니는 게 왠지 카메라 같은 데 막 찍히고 그런 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2년 이상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그게 더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래도 계속 마스크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새로운 시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나는 사실 이거 호흡하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네. 일부러 마스크 안 쓰거든요. 네. 근데 사실 격한 운동이나 이런 거 못하죠. 마스크 쓰고 살래. 원래부터 원래 그 마스크의 목적 중에 하나가 격한 운동 못하게 한다는 건 그거 혹시 아세요? 몰랐어요. 아 무슨 얘기냐면 그 감기 같은 병세가 있을 때 격하게 운동을 하면 증상이 더 악화돼가지고 사람 픽픽 쓰러질 수가 있어서 그래요? 마스크를 씌워놓으면 격하게 운동을 못하니까 증상이 완화된다는 겁니다. 신기하네. 아무 약을 안 써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결국 한류 이제 지금 오프라인 상황에서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엔데믹이 이제 선언되고 사실상 그 다른 나라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제한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6월이 넘어가면서 한국의 제한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격리를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오미크론이라 뭐 걸려봐야 뭐 별로 세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제1차국으로 이제 뭐더라 이 엔데믹을 선포하면서 네.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렇죠. 그걸 사실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일본 관광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제 이야기 막 외진이 연일되고 그래서 그 일본 정부에서 기대를 또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거의 파멸에 가까운 그 피해를 입은 게 뭐냐면 대마도 스시마예요. 네, 거의 유정도 변하고 있다. 아 왜냐하면 스시마 본토에서 스시마 관광 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에 비해 이건 부산에서 40분이면 가는데 뭐.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입국 절차도 되게 간단하다고 들었어요. 비자도 뭐 필요 없다 수준으로. 무비자 거의 무비자. 그러니까 지금 해외 관광 같은 맛만 나는 거죠 사실. 사실 대마도는 한국 땅이 맞아요. 그렇죠. 아니 핸드폰도 터진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 일본 관광객 수요는 엄청나겠죠? 예. 네, 일본으로 한국 가겠다는 사람들 왜냐면은 엄밀하면 이 조건이 너무 좋아요. 네. 네, 뭐 일본 자체에서도 이제 N은 약세가 되고 쉽게 해서 똥값 때문에 그것도 있고
거리가 되게 가깝고. 네. 비행기도 비행기지만 개인적으로는 배 타고 예. 부산 쪽으로 들어오는 수요가 많을 거라고 봐요.